왜 좋아해? 걸그룹이에요? 응. 네, 반갑습니다. 김용진입니다. 예로부터 인류는 단순한 정수로 세상을 관통하는 진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동서남북, 사원소설, 천지인 같은 사상에서 철학과 과학이 모두 출발했죠. 특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2와 3의 합성수는 균형과 안정, 우주의 삼라만상의 상징이었습니다. 황도 12궁이나 12지가 그렇고 또 십진법과 결합되어서 시간을 기술하는 육십진법도 있죠. 즉 12라는 수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 비로소 하나 되어 모인 12명의 소녀들이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도형인 12개의 원이 모여 시작되는 오늘의 영화 아이즈 온 미 더 무비입니다. 이 영화는 일단 대중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영화는 아닙니다. 극장에 걸리는 일이 드문 콘서트 실황을 영화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인공은 걸그룹 아이즈원입니다. 90년대 후반 이래로 아이돌 산업은 한국 문화계 전반을 지배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요즘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각광받고 있죠. 당연히 아이돌 그룹을 전면에 내세운 영화도 1세대 아이돌 시절부터 존재해왔는데 잭스키스의 세븐틴이나 H.O.T의 평화의 시대가 대차게 망한 뒤로는 콘서트 실황이나 다큐멘터리 위주로 제작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곧 아이돌 그룹이 대중에게 노출되는 방식의 변화, 신비주의로 일관하던 과거에서 친근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실주의적으로 변화해온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즈원과 아이즈원미는 그런 경향을 어느 정도 비튼 테마를 보여줍니다. 아이즈원 노래의 주된 주제는 바로 자아의 발현입니다. 그간 발표해온 타이틀곡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 노래 같은 곡들도 그 감정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결국 자신의 미래나 꿈을 대상화된 타자와 공유하는 서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자아의 발현을 은유하는 대표적인 관념이 바로 피어나는 꽃이죠. 그래서 일렬의 대형이 아니라 멤버들에게 고저의 차이를 부여해서 화면상의 2차원적 구도를 형성하고 안에서 밖을 향하는 방향의 안무를 연출합니다. 바로 데뷔곡 라비앙 로즈가 그런 식이고요. 거기다가 아이즈원은 멤버가 많습니다. 가로로 한 줄로 세우기에는 무대가 비좁을 정도죠. 그래서 두 번째 타이틀곡인 비올레타에서는 빠르게 좌우로 펼치고 좁히는 동작에다 앞, 뒤로 심도를 부여해서 대열의 뒤쪽 멤버를 자연스럽게 등장시키는 연출을 수반시켜서 주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라이트라는 곡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곡은 발현되기 직전의 자아, 잠재력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한 특징과 달리 되도록이면 12명이 한 줄로 배열되어서 매우 얕은 심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멤버들의 높이 차이도 강박적일 정도로 일정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명만을 대열에서 이탈시켜서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곡 전체로 보면 절제된 규칙성을 이용해서 시크한 느낌을, 하지만 순간순간에 있어서는 강렬한 시각적 연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셋리스트 상으로 이 곡 다음에 이어지는 곡이 바로 라비앙 로즈입니다. 멋진 연계죠. 그런데 이 콘서트를 영화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아의 발현, 그 주체의 등장과는 반대되는 속성이 부여됩니다. 클로즈업 샷으로 갈 듯 하면서도 와이드 샷으로의 급격한 전환, 마치 수줍음을 타는 듯 파트 담당이 아닌 멤버를 향하는 카메라, 그러면서도 비하인드 씬과의 교차 편집을 통해 인간적인 모습을 조명하면서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존재에 대한 애틋함을 유발하죠. 정리하자면 밖으로 꺼내놓은 오브제를 다시 관객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이건 아이즈원 세계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중요한 관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생하지만 실제는 아닌 것, 하룻밤 꿈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것. 많은 팬들은 이것을 동화라고 칭하는데 저는 환상이라고 일단 칭하겠습니다. 콘서트의 마지막 곡은 하늘 위로라는 곡인데요. 밝은 노래긴 하지만 가사를 살펴보면 미래를 약속하는 서술 없이 과거를 추억하고 단지 현재가 끝나지 않을 것을 바라는 노래로 얼핏 이별을 암시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바다와 하늘로 상징되는 공간의 구분, 현실과 환상의 구분을 부정할 것을 강제합니다. 즉, 이 곡을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테마인 환상을 체험하는 행위, 이른바 호전몽에 방점을 찍는 거죠. 꽃과 동화의 공통점은 끝이 정해져 있는 일시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은 프로젝트 그룹으로서 짧은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는 아이즈원의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간 만료를 2, 3개월 정도 남긴 지금은 재계약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는 합니다. 꽃과 동화는 일시적이지만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윤회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영화가 시작할 때 각 멤버와 그룹 전체를 상징하는 도형이 원인 것처럼 말이죠. 아이즈원이 안겨주는 이 공연이라는 하나의 경험이 더 크게는
활동을 지속하는 그룹으로서의 아이즈원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아이즈원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할 거라는 것인지 실제 현실에서 돌아오겠다는 것인지 그 여부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관객에게 그런 고민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결국 본작의 의미는 적어도 러닝타임 2시간만큼은 그런 판단마저 있게 만드는 황홀경의 경험, 그 현장감에 그냥 몸을 던지라는 거거든요. 일단 스크린에 아이즈원이 나오면 알아서 그렇게 될 겁니다.